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박상준 매니저입니다. 전편에서 제가 제 차 니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차가 많이 나온 이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 오너다 보니까 이 차가 좀 더 계속해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 진짜 찐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나와주시죠.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요즘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전기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 아직은 전기차는 시기상조야,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후자인데 제 차가 하이브리드니까. 근데 이제 현재 산업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팔린 순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가 한 16만 대를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하고 비교하면은 6만 대 정도가 늘어난 거라 한 60몇 % 정도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처음으로 이제 20만 대가 넘어갔어요. 그 전년도랑 비교하면 처음으로 일단 20만 대를 넘어선 거고요. 그러면 이제 16만 대의 배터리 전기차하고 21만 대의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한 6, 7만 대 정도가 친환경 차들이 팔린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판매 대수가 1년에 한 180만 대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37만 대가 친환경 차들이 팔렸다는 거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젤 차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서 뭐 40% 이하로 떨어졌다. 디젤 차가 그렇게 줄어든 만큼 사실은 누가 더 많이 팔렸냐는 거죠. 차 판매 전체 대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럼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디젤을 타시던 분이 그냥 전기차로 넘어가시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용성에 달려 있는 거죠. 전기차는 바퀴 4개가 있고 차의 모양은 똑같지만 내연기관 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영역이다. 주유를 하고 에너지를 다시 보충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순수 배터리 전기차를 탄다는 거는 본인의 환경과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와 그게 맞아야지만 이 차는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전기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하고 어디 가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자기는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는 길에 집 근처에 있는 충전소에 가서 40분 동안 충전하고 오는 게 그냥 패턴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자기는 충전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분은 그 40분이 예전에 자기가 이제 LPG로 된 택시를 운전을 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있는 40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스값이나 유지비에서는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하루에 40분씩 영업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맞나? 그 생각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잖아요. 거기에는 충전기를 넣을 수가, 혹은 충전기를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 전에서야 이제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몇 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아파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냥 기름 넣고 그냥 타면 되고, 주유소 전국에 있는데 아무 데나 가도 되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오염물질을 내뿜는 거는 맞아요. 어쨌든 내연기관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을 타면서 1리터의 기름으로 10km를 갔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시면 지금 이제 1리터로 20km를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똑같이 차를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은 결국 연료가 타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절반을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50%만큼은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진짜 장점인 거죠. KPMG라는 이제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회계법인 같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서 한 10년 넘게 매년 오토모티브 이규제티브라고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있는 C레벨급 이상, 그러니까 뭐 CEO라든가 CFO라든가 COO라든가 하는 그런 임원급 이상들 한 1,200명한테 매년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전기차는 언제쯤 대세가 될 것 같으냐 질문을 매년 해보는 거죠. 그 변화가 작년 조사 결과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과 21년 조사 때는 2030년이 됐을 때 자동차의 동력원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25%가 수소, 적어도 30% 이상이 배터리 전기차. 그래서 완전 제로 에미션을 하는 애들이 60%를 넘을 것이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 전기차가 20%대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수소도 실제 보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35%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65%는 뭐냐면 하이브리드하고 내연기관이에요. 트랜시스도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거예요.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뭐가 문제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모르는 얘기들을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아직까지는 그때 가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될 거고 가치가 많다.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차에서 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나온 이유가 사실 이제 현대 트랜시스가 아시죠? 하이브리드용 변속기를 또 만들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또 차세대 변속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여기 앉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현대 트랜시스에서는 6단 DCT뿐만 아니라 6단 자동 하이브리드 변속기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변속기도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시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제 내연기관도 끝났고 하이브리드도 끝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조금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순수 내연기관의 비중은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보면 어쨌든 1년에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똑같다고 하면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가 훅 늘어나지 못하면 이쪽 줄어든 부분, 내연기관 줄어든 부분을 뭐가 채울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렇죠. 하이브리드라는 것 이름 자체가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이 둘에서 나오는 동력을 바퀴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잖아요. 언제 모터가 개입을 하고 언제 엔진이 작동을 하고 언제 엔진을 끄고 언제는 바퀴에서부터 다시 회생제동을 걸어서 전기를 발전을 해서 들어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게 변속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랜시스가 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도 감속기도 거기서 만들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용 변속기도 만들고 할 텐데 사실 이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나 뭐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저희가 만들어서 다 들어가고 있고 3인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인버터랑 모터랑 감속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은 다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차종에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 차를 살 때 지금은 무조건 전기차지라고 혹은 저걸 사야지라고 약간 이렇게 조바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또 디젤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거리 고속으로 정속 주행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 더 조용하고 연비도 비슷한 상황으로 나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대 트랜시스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차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 변속기부터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 감속기 풀 라인업을 갖춘 전 세계 유일의 기업. 예.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그 기술적인 이야기들 다뤄야 될 때 꼭 초청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꼭 봐요. 예.
카스커버리가 아마 오늘을 마지막으로 좀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더 새롭게, 더 멋있게 만들어진 영상들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다 피드백 할 거니까 남겨주시면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